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울산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김종서 울산시의회 부의장을 모시고 올해 울산시의회가 중점적으로 할 사업과 역할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년대담에 우리 의장 직무대리를 모신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제8대 울산시의 후반기를 시작한 지도 6개월이 지났는데 먼저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네, 새해가 되면서 제가 45살이 되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는 마지막 해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전까지는 시간의 흐름을 빨리 체감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반기가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8대 시의원으로서 임기도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다고 하면 많은 기간이지만 앞으로 펼쳐질 정치 일정을 제가 고려를 하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결국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울산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가시밭길도 걸어야 하고 흙먼지 흩날리는 비포장길도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그런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6개월의 소감을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솔직히 두렵고 무겁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 파행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알만한 울산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할 말은 했고 할 일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했다는 것은 이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반성하고 성찰하되 후회하기보다는 더 좋은 앞날을 위해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네. 민심을 경청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애정을 보내달라고 말하기가 염치 없지만 그래도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8대 후반기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유례없는 의장 공석 사태를 맞으면서 제1 부의장이 우리 김종서 의원이 의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이 파행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더불어 언제쯤 정상화가 될지 궁금한데요. 네, 작년 8월 9일 이후에 우리 시의회가 저희는 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었는데요. 제가 원한 것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운명이자 숙명이라면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 직무대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리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계에 입문할 때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것이 있다면 정도를 걷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과 현재가 아니라 내일과 미래, 멀게는 역사를 바라보며 정치를 하자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역사적 인물이 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라는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지 않겠다는 각오이자 다짐이기에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의장이 결정되어 오시기 전까지 의장 직무대리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해내겠다는 각오를 한 번 더 다지게 됩니다. 파행의 원인을 저희가 따지자면 의회 사무처의 미숙한 업무 처리 이 부분들과 의원들의 자리 다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절대 다수의 정당이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인 것은 확실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요. 감정의 골이 지금 현재 더 깊어졌고 앙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감정을 앞세워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를 대표자로 뽑아주신 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울산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동료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의장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질서 있는 수습과 정리를 위해서는 법원에 현재 계류 중인 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송 결과가 나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왕지사 법정에 계류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사적인 자리에서 의원들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좋은 결론을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의 당사자인 의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면목 없지만 조금만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집행부인 우리 울산시에 대한 견제, 또 감시자로서의 기능과 역할, 이건 또 울산시의회가 충실히 했다고 보십니까? 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우리가 감시와 견제인데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존재 이유와 가치도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 시의회 의석 구조가 이제 집행부 수장과 같은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확실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8대 의회 출범 이후에 우리는 이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수정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네. 어떨 땐 같은 편인데 너무 지나치다는 내부의 불만 소리도 들었고요. 지난번 저희가 기업인 흉상 건립 등을 심의할 때는 집행부 공직자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많이 네. 저희 의회에 했었습니다. 하지만 감시와 견제는 무디거나 느슨하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동료 의원들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대만이 정의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저희가 대안 있는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우리 당이 아니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반대라기보다는 발목 잡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네. 집행부의 발목을 잡아 시정에 흠집을 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과 울산의 몫일 뿐입니다. 시민과 울산을 불행하게 하는 의정 활동이 정당성을 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다수결이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이긴 하지만 소수의 다른 목소리도 저희가 경청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제안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더 발전된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장 선거 이 논란 속에서도 지난해 울산시의회가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정책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자평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의원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 지원관을 저희가 상임위에 골고루 분산 배치를 했습니다. 네. 우리 시의회가 충원할 수 있는 11명의 정책 지원관 모두 배치를 했고요. 이들을 경력과 전문성에 맞게 재배치함으로써 정책 보좌 기능이 한층 더 세밀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 위원회별로 배치하면서 소속 의원들과 긴밀한 업무 협의가 가능해졌고요. 정책 보좌 기능의 순도를 저희가 높일 수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관들도 조금 더 높은 책임성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졌고 잘잘못을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뀐 제도를 시행한 지가 이제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숙제도 함께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정책 지원관을 상임위에 배치해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우리 시의회에 맞게 수정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정책 지원관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업무 연찬회도 계속하고 교수와 연구진 등 전문가 그룹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계속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정책의 역량을 높이는데 의원 연구단체의 활성화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5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문화, 자원순환, 도심공원 등 분야별로 연구과제를 정해서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를 펴내고 있으면서 집행부에 대한 정책 제언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물론이고요. 이해관계자, 시민 등을 상대로 토론회와 심포지엄, 간담회 등을 펼치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정책의회 중심의 의원들과 의원 연구단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저희가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의원들이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또 지적하고 감시할 수 있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반대로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세요? 네,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용을 겪었고요. 아직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의장 직무대리 체제라는 비상 상황에 뭐 저도 초창기에는 많은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업무 추진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처리도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새 예산안도 꼼꼼하게 저희가 살폈습니다. 시민의 삶과 울산의 발전을 위한 의회의 근본적인 책무에는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 시의회는 흔들림 없이 의정을 펼치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새해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저희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의장 선거 사태는 일단락 될 것으로 의원들 모두, 그다음 직원들 모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는 의장 직무대리 체제가 안정적으로 시의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현재 진행 중인 의장 선거 무효 관련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저도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1심 판단이 빠르면 1월 중에 내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항소를 하면 최종 결과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또 재판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의장 선거 무효 여부를 가리는 것과 별개로 네. 재선거는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재선거를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도 이 재선거를 하려다가 한번 무산됐었잖아요. 네, 뭐 재선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쪽 이제 의장 후보 측에서 제시가 된 상황이었고요. 네. 일전에 이제 그 우리 안수일 후보자께서 이거는 재선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한 표에 대해서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해달라 그렇죠. 네. 하는 그 소송을 걸어놨는 부분이고요. 그 표로 인해서 한 표가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의장 확인의 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 표가 무효가 되면 A라는 분이 이기고 한 표라는 유효라는 부분이 생기면 B라는 부분이 이기고 요 한 표에 대한 유무효를 따져놨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의장 재선거와 상관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의장 재선거 관련돼서는 현재 소송 중인 상황에서는 의장 재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변호사들, 고문 변호사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입법 쪽에 담당하시는 전문가들 네.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저희가 재선거를 실시 안 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재선거를 빨리 해서 네. 의장을 빨리 선출을 하고 의회를 빨리 정상화를 시키라는 그 목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의장 재선거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나오셨던 두 분의 후보자들께서 네. 예, 그 전부 다 또 사퇴를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의장 재선거가 또 치러지지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을 그 했습니다. 누군가의 입김이 있었던 건가요? 뭐 그런 부분보다는 후보자 두 분께서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중구 출신의 시의원님들이시기 네. 때문에 나름대로의 또 그분들을 또 내리는 조력하시는 분이 있었지 않았느냐, 합의에 의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부 다 중구 출신이다 보니까 또 중구의 상황을 고려해서 네. 두 분 다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 의장 선거 논란들 이 시회가 파행되면서 또 함께 논란이 됐던 게 인사 문제입니다. 그 의회 사무처장이 시청으로 가고 또 시청 고위급 공무원이 사무처장으로 가서 이 파견 근무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인사를 두고 울산시 차원에서 내려진 거냐, 아니면 우리 김종서 의장 직무대리 요청이 있었던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자,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되지 않은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무처장 자리가 곧 변경될지도 또 궁금한데요.
네,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 파행 사태의 한 축에 또 사상 초유의 행정적 사태를 발생시킨 의회 사무처가 있었고요. 네. 또 의회 사무처의 수장이자 또 오락가락 행정 이런 부분이 이제 함께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네. 또 이제 처장이 중립적이지 못한 특정인을 두둔하는 행태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 시의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판단을 제가 했고요. 네. 또한 그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또 노골적으로 줄을 세우거나 줄 세우기를 부추긴다는 내무 불만들, 이런 불만들이 또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 사무처장 사퇴 등 시민사회의 기자회견 이런 부분도 이루어졌고요. 또 내부에서는 중립적이지 못한 아니면은 지금 현재 처장을 지금 중립적이고 좀 더 유능한 처장으로 바꾸자 하는 네. 그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의장 직무대리인 제가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또 서로 상호 불신하고 사분오열되는 그런 모습 등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파견 조치라는 비상수단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요.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조직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견 조치에 따른 적법성이나 법적 법리 검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가 검토를 했고요. 합당하다는 판단 하에 내려진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우리 시의회는 의장 선거 사태로 촉발된 현안이 아직 마무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바뀐 현 처장이 조금씩 조직을 안정화시켜 나가고 있고요. 이번 울산시 인사에서도 현재 사무처장이 자리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의회 사무처는 의장 개인의 조직도 또 의원 개인의 조직도 처장 개인의 조직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구성원 전체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방향으로 조직이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네. 진통은 불가피하겠지만 처장 교체 이후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이 되고요.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인사권 독립과 이 문제는 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일방이 아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울산시의 의장 선거 과정에서 또 의회 사무처의 행정 미숙이 지금과 같은 파행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징계 등의 후속 조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와 관련한 계획이라든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이 있을까요?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 파행 사태는 의회 사무처의 미숙한 업무 처리가 초유의 행정적 사태를 유발시킨 네. 사실은 핵심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사실은 시의회에서 벌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겪고 있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희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규칙이라든지 관련 법규 등을 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안일하게 준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직원들의 안일한 행정 처리가 한 번 의회에 오면 본인이 이제 원하지 않는 한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는 그런 오만하고 편협한 그런 생각들이 불러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네. 현재 의장 선거 사태와 관련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본청 감사관실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를 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우리 시의회는 자체 감사권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감사를 펼치고 있고요. 어느 정도 CCBB에 대한 조사는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감사에 대한 일절 제가 관여는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도 1월 중에는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경중 여하에 따라서 직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네. 한솥밥을 먹는 우리가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직원들을 또 징계해야 하는 또 저의 입장이 또 그런 상황이 매우 사실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은 네. 똑같은 잘못이 저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벌 100개는 불가능하다,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직원 각자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펼쳐나갈 계획이고요. 적어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프로가 되어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일하고 시간이나 때우면서 월급을 받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작게는 저희가 의원들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이지만 크게는 울산과 시민을 위한 네. 조직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좀 새겨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가 중요합니다. 네. 2025년 새해 울산시의 운영 방향 또 주요 사업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큰 틀의 변화보다는 제가 의장 직무 대리로서 지금 현재 체제에 맞게 안정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네.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임위 중심의 현장 활동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고요. 현장 활동에는 가급적이면 집행부도 저희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청취하고 현장에서 좀 바로 해결 가능한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요. 네.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원회 간에 협의를 지속하고 집행부는 물론 우리가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일정량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실질적이고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의장 선거 사태에서 보셨듯이 직원은 물론 의원들도 우리 스스로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업무 연찬에 대한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고요. 다시는 자신의 업무를 해태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사업은 의장 직무대리 체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상적인 의장 체제가 들어설 때 함께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까지는 저희가 현재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네, 확대 의장단과 머리를 맞대어 네.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찾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시의회는 또 다른 큰 격변을 맞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저희가 경제 상황에서 대통령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위기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힘차게 뛰고 국민이 평안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당분간 혼란과 혼선, 불평과 불만이 차고 넘치겠지만 우리 국민은 IMF 위기도 극복한 위대한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울산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시길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울산도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데요. 민선 8기 우리 김두겸 시장 취임 이후에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 유치도 많이 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의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요. 청년은 울산을 떠나고 울산을 떠난 청년은 현재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풀어나가야 할 난제가 하나둘이 아닌데요.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의회는 지금 현재 의장 직무대리 체제라는 비상 상황에 있습니다. 울산과 시민을 위한 일에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한순간도 주저함이 없이 시민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하고 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만큼 올해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많겠지만 울산은 푸른 뱀처럼 위기와 시련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면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회에 다시금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울산과 시민을 위한 울산광역시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5년 새해를 맞아 마련한 JCN 특별 신년 대담. 오늘은 김종서 울산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모시고 올 한 해 울산시의회가 계획하는 사업과 활동들 그리고 의회 정상화를 위한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울산시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같은 색상의 의상을 입고 오셔서 더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년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